이 공부 잘하는 사주팔자도 있나요? 있죠. 있나요? 네. 공부 잘하는 사주팔자가 존재합니다. 공부 못하는 사주팔자도 있나요? 있죠. 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상호람 윤사부입니다. 손님분들 중에서 예. 이 학부모님분들이 점집에 왔을 때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편인가요? 많이 궁금해 하시죠. 거의 주로 어떤 걸 많이 여쭤보시나요?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잖아요. 네,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? 아니면 또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목표인 어느 대학을 갈까요? 좋은 대학 갈까요? 뭐 이런 부분들의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. 예. 선생님은 네. 영리도 하시고 신점을 같이 예. 보시잖아요. 예. 제가 이번에 좀 궁금했던 게 예. 이 아이들이 대학 진로에 있어서 이 사주팔자가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? 각 그 친구들마다 이제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대학 진로에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진로 부분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. 이제 기준을 어디다 놓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, 소위 인서울, 서울로 갈 수 있느냐, 또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게 더 좋을 거냐, 아니면 또 이제 친구들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과가 더 좋을 거냐, 여러 가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적성, 직성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틀리죠. 분명히 이건 틀립니다. 예.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진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운인데, 제일 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, 부모님들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 애들을 이쪽으로 좀 키웠으면, 일로 보냈으면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 가서 적응이 안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반수하고 또 다른 학교 편입한다 하고, 그러면 애들한테는 그게 또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되고, 예.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희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애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상담을 안 하려고 해요. 통상적으로. 근데 이제 성인이 돼가는 어떤 대학진로, 이 부분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으로 나아가는 이제 발걸음이니까,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좀 누구한테라도 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, 과연 우리 아이가 이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맞을까요?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 번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공부 잘하는 사주팔자도 있나요? 있죠. 있나요? 네. 공부 잘하는 사주팔자가 존재합니다. 그 진짜 소위 우리 천재 뭐 멘사 뭐 이런 회원들이 존재하듯이, 그런 친구들, 그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 어떤 학습, 인지 이쪽에 진짜 특화되어 있는 성향들을 갖고 계세요. 예. 그분들한테 그게 복인지 뭐 죄인지는 모르겠지만, 그 대신 그분들이 그거를 학습을 해서 그걸 밖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은 틀려지지만, 진짜 한 번만 봤는데, 한 번 읽었을 뿐인데 그냥 머리에 쭉 다 암기되듯이 분명히 그건 사주 있습니다. 공부 못하는 사주팔자도 있나요? 있죠. 오. 아무리 해도 안 되는,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가장 중요한 게,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너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의 어떤 일을 할래?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인 일을 할래? 난 앉아있는 거 죽어도 못합니다. 난 돌아다니면서 할 겁니다. 하는 것처럼,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앉아있지를 못하는 기운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은 공부 자체를 못하죠.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1시간 진득이 좀 앉아줘야 되는데, 뭐 10분 20분만 앉아있으면 막 몸이 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니까. 그런데 또 행동적인 부분도 있고, 또 인지적으로 어떤 그 인지 능력,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,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 애들을 어느 쪽으로 내가 방향을 길잡이를 해줄지 부모님들이 좀 선택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죠. 나는 앉아있는 거 싫고 나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, 이런 친구한테 너 공부 막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뭐 사복
뭐 이런 뭐 해라 체질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 애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부모님들이 모든 얘기는 우리 애는 되게 똑똑하고 막 애가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와요.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맞아서 그래요. 근데 활동적인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진짜 영리하고 센스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럼 그런 친구들은 거기에 맞게끔 길잡이를 해주면 그쪽에서 자기의 역량을 필 수가 있죠.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주도 있고 진짜 공부를 못하는 사주도 있고 저도 그런 친구들 상담을 좀 많이 해봐서 제가 그러죠. 어떤 부모님들한테 공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서로 힘듭니다. 서로. 그럼 이런 친구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좀 한번 길을 좀 열어주시죠.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이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셔서 당신들 자녀들하고 얘기한 뒤에 우리 애가 바뀌었습니다. 이러고 와서 또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고등학교 한 2, 3학년 정도부터는 애들의 어떤 기운에 대해서는 한 번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물어보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자기들의 꿈을 펴야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할 수 있게 했다가 한 2학년 때부터 소위 뭐 이제 문과 이과 뭐 이런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는 부모님들이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이렇게 뭐 타로 이런 데 가서 되게 많이 물어본대요. 네. 내가 무슨 과가 좋을까요?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?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애들 스스로도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어떤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뭔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뭐 타로나 어떤 모든 방법 좋은데 그때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좀 한번 검증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참 말하기 쑥스러워하시는 부분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? 우리 애는 어떻게 잘 갈까요?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모든 학부형들 저도 똑같이 뭐 학부형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시기가 됐을 때에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도 한 번은 확인해 보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과연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우리 애들을 어느 쪽으로 길잡이를 해주는 게 좋을지는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들한테도 실패 없는 인생이 되게끔 잘 지도해주는 게 부모의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